어느 토요일 남편과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그날 본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를 확인하던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져 있었습니다. 왜? 누군데 그래? 아, 형이야. 아주버님? 얼른 전화 받지 않고 뭐하고 있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 제가 걱정스레 남편의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피식 웃더니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일은 무슨 일이 있겠어. 안 봐도 훤하지.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겠지. 그래도 얼른 받아봐. 당신은 유난히도 아주버님이랑 형님을 안 좋아하더라. 내가 좋아하게 생겼어? 웬만했어야 이해를 해주지. 남편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던 사이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곧 다시 전화기가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너는 형이 전화했는데 여보세요가 뭐냐? 너 혹시 형 전화번호 저장 안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럼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하지 뭐라고 해. 나 바쁘니까 용건이나 말해. 알았다. 저게 다름이 아니라 니들 내일 시간 괜찮냐? 내일이 무슨 날이었던가? 아니, 무슨 날은 아니고 엄마가 니들 보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엄마가 갑자기?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그제서야 남편이 걱정스레 묻고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넌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서 자주 찾아오지도 않냐? 무슨 일 있는 건 아닌데 엄마가 그 돼지갈비 드시고 싶대. 뭐? 돼지갈비?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 온 거야? 그것 때문이라니. 엄마가 며칠 전부터 드시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일 돼지갈비 먹으러 갈까 하거든. 엄마가 니들도 같이 갔으면 하는 눈치야. 내일 5시까지 본가 근처 그 갈비집 알지? 거기로 와. 남편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주버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진 휴대폰을 멍히 바라보던 남편이 다시 피식 웃고 있었어요. 딱 보니 형수님이 돼지갈비가 먹고 싶다고 했구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잖아.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내가 안 봐도 아는데 이건 분명 형수님이 먹고 싶다는 말일 거야. 우리 엄마는 뭐 드시고 싶다고 그런 말 절대 안 하시는 분이거든.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설령 엄마가 드시고 싶다고 하면 좀 사드리면 되잖아. 지금 조카를 둘이나 봐주고 계신데.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다시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댁 가족들 소개를 하자면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가 학가를 한 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으로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서 사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 혼자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데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이 많이 낡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남편이 결혼 전까지만 같이 살자고 했다네요. 그때까지도 아주버님은 일자리가 일정하지 않아서 시부모님께 얹혀 살고 있었기에 남편 집에서 아주버님까지 같이 살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과 사귀고 있던 지금의 형님이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네요. 결국 아주버님이 부랴부랴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형님까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남편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가족들까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첫째를 낳은 뒤 바로 둘째를 낳아서 연년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형님은 살림과 육아를 한다는 이유로 딱히 일을 하진 않았어요. 문제는 살림도 육아도 시어머님이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형님과 같이 살았던 남편이 치를 떨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난 살다 그런 사람은 진짜 처음이라니까. 자기가 먹은 밥그릇 하나를 치우질 않아. 거기다 엄마가 조카를 2씩이나 봐야 해서
엄청 힘들어 하신다니까. 그럼 형님은 뭘 하시는데? 형님 전업주부라며. 말만 전업주부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내 휴대폰만 들고 있다니까. 진짜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진다니까. 그동안 생활비도 내가 다 감당했을 정도였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 하라고 카드를 하나 드렸는데 형수가 그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서는 자기들 생활비로 썼더라니까. 생활비는 당신이 다 냈다며. 참 어이가 없는 게 백화점에서 화장품 그런 걸 자기 카드 마냥 막 긁었더라니까. 일주일에 300만 원씩이나 썼으니 말 다 한 거지. 내가 진짜 기겁했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형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럼 아주버님이 번 돈은 어떻게 하고? 그니까 말이야. 맨날 돈이 한 푼도 없대. 그러면서 맨날 뭐가 갖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 그냥 경제관념도 없고 진짜 둘 다 한심하다니까. 결국 내가 엄마한테 드렸던 카드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한동안 형수님이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니 내가 정남이가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남편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나와 살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 남편이 시댁 가족들에게 미리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 결혼하는데 내가 미리 말해놓을 테니까 잘 들어요. 지금은 우리 둘만 살아서 따로 방 얻어서 나가 살겠지만 만약 우리 집사람이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련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가지고 계신 돈으로 집을 얻어도 되지만 형이랑 형수님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너무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니까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준비하시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살아도 된다는 거죠? 네, 딱 그때까지만이니까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보면 도련님 참 순진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은 제가 쏨뿡쏨뿡 둘씩이나 낳으니까 엄청 쉬워 보이나 본데요. 요즘 불임 부부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도 불임 부부들 엄청 많아요. 한 10년 넘게 안 생기기도 하거든요. 암튼 알았어요. 아직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게요. 암튼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몇 번이나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형님은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결혼 후 제게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동서, 이 집이 서방님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이 집을 줘야 하지 않을까? 그게 싫으면 동서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던지. 내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보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았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댁의 상황이랍니다. 한마디로 시부모님도 형님과 아주버님을 골치 아파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다음날 아주버님이 말한 돼지갈비집으로 갔더니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뭐 한다고 외식을 하자고 해.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지. 엄마가 얼마 전에 돼지갈비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어. 라며 아주버님이 시어머님 말을 자르며 급히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딱 봐도 시어머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급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전에 먹어보니 여기 돼지갈비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맞아. 재수씨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니까 엄마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아주버님이 뻔뻔스레 말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식당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자마자 형님이 급히 펼치더니 이것저것 음식들을 마구마구 시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어머님이 형님을 말렸습니다. 얘, 우선 먹어보고 시키지. 뭘 그렇게나 많이 시켜. 어머님, 사람이 몇 명인데요. 갈비 먹으려고 우리는 아침부터 굶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아서는 돼지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먹어보고 시키자. 시어머님이 메뉴를 정정하고 있었고 형님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입술을 삐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갈비가 나오자마자 남편과 제가 집게를 들고 구우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우리를 말렸습니다. 이리 줘봐라. 내가 하마. 괜찮으니까 빨리 드세요. 우리가 구울게요. 괜찮아. 우린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많이 고프지도 않아. 시어머님이 집게를 가지고 갈비를 굽기 시작했는데요. 시종일관 젓가락을 든 채 고기가 익기만을 기다리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구워지는 족족 빠른 손놀림으로 고기를 입안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결국 시아버님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 익으면 먹던지. 무슨 걸신 들린 것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이쯤이면 다 익었어요. 저희 엄청 배고프단 말이에요. 니들만 입이고 우린 주둥이냐? 어떻게 된 게 시부모한테 한번 먹어보란 소리를 안 하냐? 니들 눈에는 눈 비벼가면서 고기 굽고 있는 네 엄마랑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냐? 좋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버럭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형님이 신경질적으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제 그릇에 고기를 놓아주시며 말했어요. 둘째야, 너도 좀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먼저 드세요. 저도 점심 먹은 게 아직 소화가 안 돼서요. 시아버님과 제가 서로 고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형님이 제 그릇 위에 놓여있던 고기를 잽싸게 낚아채더니만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말을 했어요. 다들 배가 안 고프다고 하니까 그럼 배고픈 제가 먹을게요. 형님이 고기를 밀어넣고 있는 모습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형님을 어찌나 노려보고 있던지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기 위해 남편이 카운터로 가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니들이 고기를 몇 점이나 먹었다고 계산을 해. 우리가 할 테니 이리 내라. 됐어. 내가 낼게. 됐대도. 순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아마도 아주버님과 형님의 행동에 잔뜩 화가 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쑤시개를 집어들며 시아버님을 나무랐습니다. 아버지, 돈 많은 사람이 계산을 한다는데 뭐하러 아버지가 계산을 해. 그냥 냅둬. 돈 많아서 돈 자랑하겠다는 거잖아. 그 순간 시아버님이 주먹까지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제가 시아버님의 옷깃을 잡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조용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형님이 다시 기가 막힌 말을 꺼냈거든요. 배도 부르고 하니까 커피 한 잔씩 마시면 좋겠다. 저 이 앞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가죠. 커피 좋지. 근데 커피값은 니들이 낼 거지? 시어머님이 형님 말을 대받아쳤는데요. 어머님,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서 봉지커피 타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커피 한 잔 먹자며. 나도 먹고 싶구나. 어머님, 여기 인원 전부가 커피 마시면 고깃값보다 더 나올걸요?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럼 네 동서네가 고기까지 사줬는데 비싼 커피까지 사야 한다는 말인 거니? 대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는 거니?
양심이 없다니요.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심해?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형님에게 소리치고 있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뒤를 돌아 이미 집 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아주. 둘째야, 우리가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며 다 같이 시댁으로 가서는 커피를 마시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가족들에게 통보하듯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이 사람 임신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 생각이니까 미리 준비해주세요. 서방님,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임신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암튼 저는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남편이 형님 말을 무자르듯 싹둑 자르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건성으로 듣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달 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댁 가족들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임신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집 정리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동서가 진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요? 서방님, 혹시 우리 내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설마 제가 임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암튼 저는 분명히 말했으니까 한 달 안에 집 비워주시죠. 말도 안 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형님이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님 또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잘 됐구나. 사실 그동안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내내 고민했었다. 우린 니들 외삼촌이 있는 지방에 가서 살기로 했어. 니들도 알다시피 니들 외삼촌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내려가서 쉬엄쉬엄 배워볼 참이야.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어머님,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니들 일을 왜 나한테 물어? 그렇게 둘째가 미리 준비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니?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만 이제 와서 왜 난리야? 어머님, 그럼 진짜로 귀농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집도 미리 알아본 게 있고 내일이라도 내려가면 그만이야. 시어머님의 말에 형님이 진짜 많이 놀란 모양으로 급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 귀농이라는 게 잘못하면 재산 완전 싹 다 날릴 수도 있대요. 그니까 막 함부로 귀농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함부로는 왜 함부로야? 넌 사람이 말하면 제대로 듣질 않는 것 같아. 방금 전에 내가 말했잖니. 니들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갈 거라고. 우린 걱정할 거 없고 니들 앞날이나 걱정해. 시어머님이 작정한 듯 형님에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시어머니께 다시 외쳤어요. 어머님, 그 농사일이 엄청 빡시다고 하던데 힘들어서 절대 못하실걸요?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농사일보다 니들 자식 보는 게 훨씬 더 빡세 이것들아. 니들이야말로 그동안 우리한테 맡겨놓고 아주 편하게 살았지? 어디 한번 니들이 직접 해봐 얼마나 빡신지. 우린 내려가서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 거니까 니들 걱정이나 해. 이번에도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형님에게 쏘아붙였고 그때쯤 형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그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 부모가 어쩌면 그리도 대책 없이 사는 것인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암튼 그날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남편이 통보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 집에 찾아오신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그냥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던 시어머님이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으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네 형님이 아프다고 하더구나. 이를 어쩌면 좋니? 네? 형님이요? 형님이 어디가 아픈데요? 얼마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데. 말을 하던 시어머님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우선 물 한 잔 드세요. 안색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기에 제가 시어머님께 물 한 컵을 드렸습니다. 물을 받아들고 들이키던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지 모르겠구나. 형님이 어떻게 안 좋은데요? 세상에나 네 형님이 위암이라고 하지 뭐니? 네? 위암이요? 놀란 제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으니? 차라리 내가 아팠어야 했는데.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시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요즘은 암 완치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형님 괜찮을 거예요. 제가 시어머님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내가 니들한테 이런 말해서 진짜 미안한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말이다. 첫째가 치료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당연하죠.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기에 제가 남편에게 형님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지내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알아서 병원비도 좀 보태드리고 해. 알았어. 지금 그까짓 집이 문제겠어? 진짜 큰일 났네. 남편도 많이 놀란 모양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뒤 한마음으로 형님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꽤 많은 돈을 아주버님에게 건네기도 했고요. 아주버님 말로는 곧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남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퇴근을 하고 남편과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당장 본가로 오라는 말만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시어머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으로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시댁으로 향하면서 형님의 몸 상태가 더 악화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댁에 도착해서 급히 안으로 들어가다가는 형님과 아주버님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급히 시부모님을 말렸습니다. 형님 몸도 안 좋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얼른 일어나세요. 개뿔 몸이 안 좋긴 어디가 안 좋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요망한 것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지 뭐니? 네? 거짓말이라니요? 무슨 거짓말이요? 이 여우 같은 것이 위암이라고 우리를 속인 거라잖니? 네? 속이다니요? 말 그대로야. 니들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급해서 거짓말을 했다지 뭐니? 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머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혼이 반쯤 나간 상태로 대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아주버님과 형님의 만행에 대해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알고 보니 집을 나가야 하는 날짜가 다가와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급히 집을 알아보러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아봐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월세도 구할 수가 없었기에 둘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굴리고 굴려 생각해낸 방법이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이었다고 하네요. 설마 암에 걸린 사람을 내쫓긴 하겠냐 싶었다네요. 거기다 시부모님이 귀농을 하시겠다는 말도 한몫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육아부터 살림까지 모든 것을 시부모님이 다 하시다시피 했는데 갑작스레 혼자 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위암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저것 감당이 되지 않자 둘이 방에서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결국 외출로 돌아왔던 시어머님이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엿듣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어렵게 작은 월세를 얻었다고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귀농을 하셨고요. 시부모님께서 내려가시기 전 우리가 돈을 드리기도 했지만 두 분이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됐어. 우리도 양심 있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 그 인간들이 돈 좀 달라고 어찌나 힘들겠는지 몰라. 근데 하도 괘씸해서 10원 한 푼도 안 줬어. 세상에 내가 그때 놀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니까. 질릴 대로 질렸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세차게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시부모님은 귀농해서 잘 살고 계신데요. 아주버님과 형님 뒤치다꺼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게 훨씬 속이 편하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괘씸하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오늘 형이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힘들어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지.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어. 거짓말을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사실 형이랑 형수님이 그런 거짓말 안 했으면 조카들 봐서라도 직구할 때 얼마라도 보태주려고 했거든. 근데 정이 뚝 떨어져서 이제는 얼굴 안 보고 살려고. 둘 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뒤 형님이 제게도 전화를 했지만 저도 형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사실 저도 큰 충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을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